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슨 말로 문을 여는 게 좋을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 삶이 기구하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항상 긍정적으로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크고 작은 시련이 닥치게 되었네요. 쭉 살아온 이야기를 풀자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고생 많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 성격이 밝고 힘든 일이 쏟아진다 해도 언제나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겠지라는 사고방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티가 나질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사별을 하셨거든요. 너무 어렸을 때여서 어렴풋이 아버지에 대한 잔상은 남아있지만 얼굴은 뚜렷하게 기억이 나진 않아요. 웃고 있는 얼굴로 기억하는 것인지 우리 아버지가 꿈에 나와도 그 또한 항상 그 모습인 거 있어. 아버지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셨거든. 화난 얼굴, 우는 얼굴, 찡그리는 얼굴, 어떤 표정이건 궁금해.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겠니? 아이, 그럴 줄 알았으면 비디오 카메라라도 빌려서 뭐라도 남겨둘 거야. 좀 내게도 하셔야지. 죽겠다. 항상 구김살 없이 웃고만 있으니까 세상 걱정을 다 나에게 떠넘기고 간 것 같은 기분도 들어. 그래도 다행히 엄마랑 이모가 있어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 해서 사랑을 반쪽만 받고 자한 것도 아니니까. 맞다. 너한테는 어떠한 사람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내 편이 있잖아. 내 동생이지만 어떻게 그리 헌신적으로든지 너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한 말이야. 내가 사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혼을 했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자식을 낳고 이혼한 것은 참 다행한 일이에요. 홀로 아이까지 키워냈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지 상상도 안 가요. 제 이모가 자식이 없어서 나를 자기 아이처럼 대접해 주시니까 저는 그런 이모를 아버지 대신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행복해요. 정말 이 이모가 없었다면 엄마랑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재해 줄 사람도 없었을 거고 엄마가 화를 푸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은 더 이상 생생하지 않지만 제 어머니와 이 이모 두 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 포함하여 셋이 같이 한 집에서 살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서로를 훈훈하게 지냈어요. 사춘기 시절에는 아빠 대신에 어머니가 둘이나 있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을 때도 있고 싫었을 때도 있었지만 셋이 함께 사는 즐거움과 행복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무척 나 어신 편이었고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엇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회초리를 많이 드시는 분이셨어요. 반면에 이모는 참 다정했고 뭐든지 제 편을 들어주시며 든든한 아군을 자처하셨는데 주시는 이모와 더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모랑 더 친하게 지냈었어요. 셋이 함께 살면서 늘 끊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죠. 19살이 되었을 때 아주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거든요. 저희 엄마와 이모가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두 분이서 합창에서 포부를 갖고 음식점을 열었지만 처음 장사를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의욕만 먼저 나서게 되었고 큰 돈을 투자하여 열었던 식당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요즘 장사는 말이야 가성비를 따지면 안 되고 차별화된 고급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강남이나 그런 곳에서 장사를 하면 참 좋겠지만 자리가 너무 비싸서 들어갈 용기도 나지 않더라고요. 동네 장사라 하더라도 그래도 고급화된 음식점을 차리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나서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가격이 좀 비쌀지라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언니와 같은 생각이에요. 동네가 강남보다 후지다고 해도 말이죠. 사람들의 맛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우리는 차별화된 고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식 가격이 높으면 손님들이 돈을 걱정해서 자주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겐 여러 의견이 있지만 고급 음식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와 이모는 의견을 변경하지 않았어요. 결국
식당은 망하고 돈이 털리며 어렵게 운영되다 정리해야 했어요. 19살 때 공부를 계속해도 부족한 상황을 마주하며 집에 압류 표시가 붙으면서 20살이 되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엄마와 이모를 따라 직업 세계에 들어갔어요. 가족을 위해 빚을 빨리 갚아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대학을 졸업하지는 못했어요. 확실히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저 그런 현실에 타협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눈을 낮추니 되려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월급에서 당연히 차이가 나긴 마련이지만 저는 당장 가족들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조차 감지덕지하며 고졸이지만 나름 승진의 기회도 공평하게 잘 주어지고 임금에서 별 차별이 없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 사정을 딱히 생각하여 이것저것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회사 수님들 덕분에 이 직장을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뼈를 묻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착도 생기게 되고 조금씩이지만 월급도 꾸준히 오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어머니께서는 남의 집 가정부로 일을 하시고 이모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저희 셋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서로를 챙기며 10년간 고생을 한 끝에 빚을 전부 청산할 수 있었어요. 정말 마지막 빚을 갚는 날에는 강인하게 버티는 줄만 알았던 저희 어머니께서 오열하시는 걸 보고 저랑 이모도 같이 눈물과 콧물을 다 쏟으며 울었어요. 그날 저녁에 어머니와 이모와 소주를 한잔하면서 지난 날을 회상했는데 그 소주가 얼마나 달았는지 그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빚도 다 갚았다. 아예 드디어 우리 가경이 예쁜 옷도 사 입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동안 돈이 아까워서 몇 년째 거적대기 같은 옷만 입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살림살이 위한 것만 남았다. 다들 이렇게 오래도록 많이 고생했는데 우리 아이를 귀하게 키워야 했는데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미안하고 가경아 이제는 옷 사면서 가격을 생각하지 말고 아이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냥 사. 이제는 그러면 돼. 아이가 워낙 짠순이라서 가격표 안 보고 톡톡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모도 이제는 병원비 아끼지 말고 파스 붙이는 게 아니라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빚을 갚을 일도 없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언제 갚으려 해도 막막했는데 우리 가경이 나이 30이 됐을 때 다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제는 엄마도 또 악착같이 우리 가경이 시집갈 비용을 모아야겠다. 아이유 엄마도 남의 집으로 일교금 하는 건 있는 제 모터. 가정부로 일하면서 무시당하고 관절 아픈 일을 참아가며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도 자신이 하고 싶은 작은 일거리를 찾아 10년 동안 단단히 일해서 월급이 많이 올라가면 빚만 안 갚아도 충분히 엄마에게 용돈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시점에 집안에 남편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평생 엄마와 이모와 이렇게 살고 싶으니 서운한 말은 하지 마십시오. 드디어 나도 나를 꾸미는 일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대 때는 일만 하느라 빚만 갚느라 정말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살았고 늘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빚쟁이들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몰랐기 때문에 남자도 없이 여자 셋이 사는 집은 늘 불안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빚을 모두 갚아냈다면 그 인간들과 더 이상 연결고리도 없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요. 저희 나이가 30에 다다른 것을 보면 꺾인 나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세대에 이제 겨우 30%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친구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생각하며 이제 제 인생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나름의 보상이 온다는 것을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남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다가 이제 그만둘 수 있게 된 얘기를 듣고 점점 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번 일로부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청산할 수 있어서 감사함을 느꼈죠. 게다가 어머니가 집에서 쉬면서 살림을 돌보느라 힘들었나 봐요. 저를 키우느라고 일을 하신 분이라면 집에서 너무 한가하게 있는 것이 안 맞으실 테니까요. 생전에는 항상 가난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아찔한 상황을 두고 즐길 자신이 없을 텐데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이번에는 크게 말고 작게라도 무언가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장 어귀에 반찬 가게를 하나 차리려 하며 이모와 함께 반찬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래부터 음식 솜씨가 참으로 훌륭하여 식당을 열 정도였으며 가정부로 일을 하면서 반찬을 만드는 것에도 소질이 있던 분으로 보아 반찬 가게를 여는 것이 최고일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정보를 받은 후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을 투자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작게 장사하니 크게 부담도 없고 장사가 잘 안 될 때도 빚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니 안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거지같이 변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싫으신 모양입니다. 퇴직금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힘들 것 같네요. 우리는 반찬 가게를 열고 싶다는 언니의 이야기를 듣다가 계산을 해보니 바로 나왔어. 우리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히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려고 마음먹었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니 예전 경험을 기회 삼아 우리도 도전해 보려고 해. 아직 젊은 거니까 나이도 이 정도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엄마의 음식 솜씨를 보면 자타공인이고 이모도 격리일 하면서 돈 계산을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반대를 할 필요는 없겠어. 그럼 앞으로는 반찬 종류별로 다 먹을 수 있겠어? 아, 나 살찌겠다. 너는 빼짝 말려서 살이 좀 찌고 그래야 해. 시장이나 자릿세도 괜찮을 테니까 유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 게다가 네 엄마의 반찬 솜씨면 말이야. 단골 손님들도 금방 늘어날걸. 이러다가 정말 내 돈을 버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시작부터 김치국을 그만 드시고 시장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말해주세요. 계약할 때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요. 결코 경솔하게 걸음을 넘어가지 말고 현명하게 계약을 맺어 운영해 보세요. 어머니와 이모처럼 자만심을 품은 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한다면 손님들이 많아져 가게 이름을 넣을 만큼 단골로 만들 수 있어요. 반찬의 종류도 다양하고 지인들을 통해 젓갈도 공급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손님들과 계약을 체결해 대량 주문을 받게 되면 장사가 번창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는 것을 보며 결혼을 하지 않고 우리 엄마와 이모와 함께 평생을 살겠다고 시작했던 말처럼 바라고 있었죠. 물론 비혼이라 해서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의 평화로움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결혼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어머니, 이와 이모 셋이서 오래오래 살았던 이야기였다면 참 좋았겠지만 제가 사연을 올리게 된 이야기들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생 그냥 나의 든든한 아군 편에서 살걸. 제가 뭐하러 결혼을 해서 이 고생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혼전 임신이 예단이 저출산 시대에 애국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임신을 해서 결혼한다고 해도 다들 축하해주는 분위기라는 걸 잘 알고 있죠. 부끄러운 일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을 해도 된다고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요. 후회스러운 일이에요. 요즘은 대중교통에도 임산부 자리가 많을 만큼 임산부를 배려해주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저는 왜 그렇게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낳은 자식은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미치겠죠. 하지만 아이와는 별개로 제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이라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도 있어요. 제가 시어머니랑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거든요. 물과 기름 같은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말을 많이 하던데 혼전 임신으로 인해서 금이야 오기야 길러낸 아들에게 갑자기 짝지가 생겨버렸으니까 결혼 전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셨죠. 본인이 생각한 며느리의 느낌과 제가 너무나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게 분명해요. 들지 않았다는 티를 팍팍 내는 것을 계시니까 자연스레 나 또한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사라졌어요. 예쁘다. 예쁘다 해줘도 시어머니에겐 불편할 만큼 짝이 없는데 시작부터 틱틱거리면서 당연히 나도 불편할 것이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시어머니는 또 제가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다며 시대를 오만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은 강단 있는 사람인데 내 뜻대로 강단 있게 행동하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나를 꺾지 못해 나를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말이야. 살기나게 인사도 하고 먼저 찾아가기도 해야 예쁘다 해줄 텐데 이건 뭐 왜 떠들떠들하게 내가 제일 잘 나갔다 하는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나이라도 붙일 수 있겠어요. 요즘 시대가 혼란스러운데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것도 모든 집안의 법을 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그런 평등한 집안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피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어요. 제가 어머님과 잘 지낼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돌보느라 일상이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도와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예전에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내면서 그런데 이제는 가끔씩 게을러지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더 신경 쓰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찌된 일인지 어머님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 번도 기분이 나빠지지 않았는데 말이야, 우리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법인 줄 알고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든 그런 마음가짐 하나 없이 살아. 시어머니는 매번 나에게 핀전구를 주시고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도 하고 싶은 말은 딱하게 하면서 지내더라. 나는 뭐 남편이랑 결혼을 했지 시어머니랑 결혼을 한 게 아니잖아. 그렇게 시어머니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살고 있었는데 우리 집이 반찬 가기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어.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한 후 친정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반찬이 입맛에 맞은 모양이었나 봐. 내가 돈 주고 사 먹기는 아까운 것 같고 하니까 자꾸 우리 집에 와서는 애를 봐주겠다 는 핑계를 내며 반찬을 훔치고 가는 게 있어. 내가 애자를 보고 있을 테니까 너도 가서 한숨을 돌리고 와라. 그나저나 그 지난번에 먹었던 김부각이랑만의 장아찌는 어디 있지? 그게 참 맛있었었나 봐. 오늘도 좀 가져올까 하는데 너 자고 있는 동안에 냉장고에서 꺼내줄 테니까 그거 알아? 그 석박지는 혹시 없어? 나는 박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다음에는 그것도 조금 가져와 줘. 처음에는 그래도 눈치를 좀 살피면서 가져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라겔락통까지 큰 걸 떼시 들고 오면서 반찬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게 다른 건 아니었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인데 일부러 친정어머니와 이모가 해주신 반찬이었거든요. 교묘하게 나의 마음을 보며 빠른 타이밍에 가져가세요. 저도 그냥 보고만 있고 뒷북만 칠 순 없으니까 나중에는 일부러 시어머니께서 오시겠다고 연락을 드렸다고 해요. 반찬을 있던 대로 다 꺼내서 먹어버린 후 베란다에 반찬을 숨겼거나 그랬어요. 냉장고가 왜 이렇게 텅텅 비었는지 이제 뭐 사돈이 반찬도 안 만들어 주신다니. 어떻게 사위 내 집 냉장고가 텅 비를 때까지 그냥 구만 계신다는 거야? 우리 아들은 뭐랑 밥을 먹으라고 하나요? 아이고 내가 가서 부지런하게 그 반찬이라도 재워야지. 그거 제가 다 먹어서 그래요. 어제 저녁까지 남편이랑 밥을 잘 챙겨 먹었고요. 오늘 저녁은 대충 배달시켜 먹고 내일 친정집에 가서 반찬을 달라고 하겠죠. 어머님, 내일부터 친구분들이랑 여행을 가신다고 하셨죠. 한동안은 반찬을 못 가지고 가실 것 같네요. 아니, 일부러 반찬을 안 가져오셨는지, 나 못 가져가게 하려고 하는지. 아니, 며칠 전만 해도 냉장고가 꽉 차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있더니 그걸 다 먹었다는 게 놀랍네요. 그러니까 출산을 했으니 살도 못 빼고 이렇게 뚱뚱하지. 다이어트는 안 하니 밥맛이 좋다고 하마처럼 먹으면 말이죠. 살이 빠지겠어요. 우리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는다. 출산을 했으니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고 아이를 키우느라 운동도 못하고 다이어트 할 시간도 없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육아가 얼마나 노동인지 잘 아시면서 밥이라도 제때 잘 먹어야죠. 그리고요, 제가 뚱뚱하다고 남편 보기가 왜 부끄러워야 되나요? 남편이 살찌는데 도와준 것도 없고, 살쪘다고 뭐라 하지도 않는데 왜 부끄러워해야 하냐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죄다 늘씬하더만, 우리 집 며느리는 왜 이 모양이 꼴인지. 그 맛있는 걸 혼자 다 처먹으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라니까. 너 그렇게 뚱뚱하지. 아들이 비극적인 일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하려 할 것 같다면 나와 같으면 불안해하기 때문에라도 살을 빼려 하겠다. 너의 몸무게는 몇이니? 그들이 몸무게를 묻는 것은 왜 그런가? 아, 그리고요. 바람이란 무엇인가요? 누구나 아는 것 아닙니까? 돈이라도 있으면 말을 듣지 않을 테니 돈도 없어서 말도 말겠지. 반찬도 못 사 먹고 무료로 얻어먹는 중년인데 제일 중요한 건 외모를 도와주어야만 바람을 피울 수 있죠. 남편의 얼굴을 보고 누가 붙겠어요? 뚱뚱해서 걸을 때마다 쿵쿵 소리를 내는 며느리가요. 아, 지금 우리 아들 외모를 깔아뭉개는 거네. 아이고, 놀라워요. 주제에 우리 아들이라고? 참 어이없네. 누가 그렇다 하는 건데 우리 아들은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서 신뢰를 상승시키고 주변 친구들도 우리 아들 정도면 부끄럽지 않다고 했다. 아이 그러면 설마 어머님이요? 친구들이 어머니 앞에서 제 아들이 못생겼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늙고 살찐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계속 꾸미고 다니냐고 합니다. 남편에게도 똑같이 잔소리한다면 이해할 수 없다며 남편도 배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바람풀 경우 당장 이혼해야지 바람남 남편이 마음을 돌린다고 살을 빼는 멍청냐고 어디 있겠어요. 아주 위자료를 툭툭 뜯어내고 선 이혼을 해야지 온 동네에서 바람 피운 놈이라는 소문도 내야 하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입을 꾹 다물었죠. 한바탕 싸운 뒤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도 화덕지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결국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쭉 늘어놓았더니 남편도 한숨을 내쉬면서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더라고 바람을 피우면 살을 빼라고 말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계속하고 있나요? 저희 부부는 현재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와이프가 곧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 사이가 더 나빠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집을 찾아오시는 일을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불화를 일으키려고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이 내 편이 되어주지는 못할 거면서도 지금 마누라랑 싸우는 모습이 보여 정말 속상합니다. 속상해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행동을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되었어요. 찬수를 숨기고 제공하지 않으니 더욱 몰상식한 일을 하시는 걸로 생각되었어요. 당당하게 우리 친정어머님과 이모의 반찬 가게에 가서 강제로 반찬을 받아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번 먹어본 매실 장아찌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나는 장아찌를 다종류 다 좋아하거든. 그래서 일부러 바이러스라겐통도 들고 왔는데요. 여기에 장아찌를 몇 가지 종류별로 담아주세요. 며느리 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래서 가져가려 했더니 도기가 날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아유, 무서워서 반찬을 달라고 하겠나요? 당연히 이모가 시어머니에게 반찬을 주는 것이 아깝지 않았는지 친정어머니께 눈치를 주면서 안 주라는 식으로 옆구리를 찌른다고 했는데 우리 친정어머니 마음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딸이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었고 시댁 집안에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반찬을 달라고 하는데도 소리 한 번 못하고 다 받아야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집에는 왜 반찬이 있는데도 어느 형식적인 게 없나 한번 생각해 봤더니 날부터 시큰둥하게 가져갈 생각도 안 한다고 했는데 친정어머니 가게에 가서 진상짓을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정말 하다가 참지 못한 우리 이모가 전화를 해서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내 시댁이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라는 마음으로 받았지만 이건 아니라고요. 언니는 계속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며 들리자고 했지만 번은 반찬 가게에서 손실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야기를 들은 후에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댁으로 달려갔죠. 콧김을 뿜으며 가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아니가요. 뭐가냐, 내가 오라고 한 번 올까 말까 하면서 말도 없이 찾아온 건 또 왜 그래요? 처음 만나서 좋네. 전체가 잘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그렇잖아. 그 바닥 청소를 한 번만 대신 해주고 가. 아니, 얘, 너 왜 갑자기 남의 집 냉장고로 가는 거야? 냉장고 문을 왜 열어?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부엌으로 뛰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당황하면서 나를 말렸어.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시어머니 냉장고 안을 꽉 채운 우리 친정 어머니의 반찬을 보며 이것도 우리 엄마 반찬,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 너무 생각 없이 이게 뭔 짓이야? 대학 못 나와서 그래서 그러냐? 아이가 무식하긴 무식해. 도대체 다른 사람도 아닌 누가 시어머니의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열어? 그래서 그런 거지. 시어머니는 대학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사돈의 집에 가서 반찬을 훔쳐오는 무식한 짓을 하는 거야. 어떻게 당당하게 우리 집에 올 수 있을까? 반찬을 달라고 부탁해도 될까요? 아니라고 가족이라면 그러지 못하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돈을 주고 사 먹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훔치는 것을 모르겠네요. 다 이해했어요. 그냥 사달라는 건지 아님 주신 거지요? 아니요. 그런 말은 전혀 안 했어요. 이제 우리 엄마가 반찬 가게에 가서 반찬을 훔치라는 건가요? 그만 하십시오. 어떻게 돈을 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무례한 행동이죠. 어머님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싸우자는 건가요? 어디서 그러한 말을 하고 계세요? 시댁 어머님께서 화를 내셨는데 제 머리를 휘둘러 잡으려고 하셔서 제가 급하게 의자를 앞에 놓았더니 의자 다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러면서 고함을 질렀어요. 그럴 정도로 죽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시댁 어머니 집에 가서 잘못된 일을 하지 말라고 해야겠어요. 경고를 단호하게 하고 저는 시어머니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왔는데 다리를 다쳤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려고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비를 내거나 그런 거 아니면 고소장을 내놓겠다며 단호하게 혼이 난다는 말을 하셨어요. 고소장을 보내버리겠다고 하면서 정말 의자에서 떨어져 다치는 것은 시어머니인데 왜 제게 그러시는 건지요? 아, 고소하려는 건가요? 어디 한번 받아보세요. 고소장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한마디 하고는 연락을 끊으셨어요. 하라면 하는 대로 하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오셨어요. 시어머니가 계시는 말에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요즘 시댁에 가느라 반찬 가게의 업무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다고 하셨어요. 무서웠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니까 글쎄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셨던데요. 아니라고 다짐하던데 너랑 다퉈다가 다리를 다쳤다며 그래서 연니한테 병신발들이라고 해서 언니가 매일 시간을 내서 너희 집에 가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오고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띠죽띠죽하며 점점 얼굴이 굳어지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을 때 이혼하자고 즉시 소리를 질렀다가 눈물을 삼키며 시댁으로 뛰어갔어요. 설마 했는데 시댁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친정어머니가 보였어요. 그 자리에서 멈추어져 앉은 채로 친정어머니는 쟤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청소를 하는 친정 엄마를 끌어냈어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힘으로 질질 끌어내고 엄마를 보며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도대체 뭔 일인지 말 못하니? 잘못한 게 뭐 있어서 이렇게 죄인처럼 하는 거야?
예, 내가 때문에 다치셨다고 연락이 와서 도와달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내가 도와줄 일이면 해줘야지. 친정어머니가 괜찮다 하고 말해도 옆에서 시어머니는 기대등등한 얼굴을 지어 있었어. 다리에 깁스를 했다는데 석고가 아닌 압박붕대로 휘감아 놓은 거였어. 저런 걸 해놓고 다리 다쳤다고 우리 친정어머니를 불러 집안일 시키다니 정말 미쳤는지 모르겠어. 어머님 정말 이러다 하다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어. 어떻게 우리 엄마를 부려먹어? 어머님, 정말 다리가 부러지는 걸 원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불러오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제가 협박하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어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이 사돈 가정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제가 진짜로 다리가 다친 것처럼 쩔뚝거리는 걸 안 보여요? 정말 아프게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제 다리가 반쯤 다친 것처럼 멈추는 척 하는데, 시어머니를 향해 뜨거운 정수기 물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놀랄 만큼 피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시어머니의 진정한 꾀병이 아닐까요?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엄마, 이거 알아봤지? 시어머니, 하나도 꾀병이 아프지 않다고 했어. 그래서 엄마, 이런 짓 마세요. 어머님, 앞으로 제게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하면 이혼이 남남하는 거예요. 뒤늦게 제게 따라온 남편도 그 모습을 다 확인한 후 시어머니한테 과격하게 말했어. 한 번 더 연락하면 인연을 끊을 거니까, 라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무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남편은 제 친정 어머니를 찾아 반찬 가게로 모셔갔어. 그때까지도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없이 있었어. 불효녀가 저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속으로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친정 어머니께는 위로를 해줄 수 없어서 답답했어. 부족해서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요? 는 헛소리를 내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러시더라고요. 엄마도 바보 아니야. 나중에 이렇게 한 것까지 다 싸잡아서 본다는 생각 속에서 제대로 보여줄 거야. 우리 딸을 위해서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저 친정 어머니께서 나를 타이르려고 하는 말인 거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게 되었고 3년이라는 기간이 더 지나서 우리가 친정 어멸의 칠순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일일이 기억을 해내고 싶진 않네요.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로 연락이 한 번도 없는 건가 하며 남편에게 닥달을 했고, 우리 부부와 시어머니는 명절 때조차 서로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로서 저는 남편과 함께 쭉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경제적인 문제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받아 백수가 되었고, 우리 친정어머니와 이모도 반찬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이렇게 3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각자 자신의 일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데는 큰 걱정은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친정어머니께 감사할 일이 많아 칠순잔치를 열기로 결심했고 친정어머니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어요. 하지만 친정어머니께서는 식당에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며 말씀하셨어요. 온 이모와 친구 몇 명을 초대하면 고생을 해놓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바빠서 주변을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했어요.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식당에서 룸을 빌려서 그냥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친정어머니의 칠순 파티니까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알겠다고 했고 선물로 용돈도 준비하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식당 룸도 꾸며놓았다. 칠순 전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칠순 전치 당일에 고급 음식점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손님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네, 시어머니가 그 손님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해요. 오늘 이따가 오후에 뭐 하니? 내가 너희에게 진심으로 전할 말도 있고 라며 오늘이 무조건 만나고 싶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못 꺼낼 것 같아요. 괜히 빙빙 돌려 말하면서 얼굴 한번 보자고 했다는데 우리 남편이 거기서 장모님의 칠순 잔치가 있어서 못 만날 것 같다고 거절했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 하시면서 어디에서 하는지 알려달라고 몇 번이나 물었는데 남편은 혹시 모를 상황을 생각해서 죽어도 안 된다고 어디에서인지 말 못한다고 알려주려 하지 않았대요. 내가 뭔가 차려 먹이라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역병으로 옮길까 봐 그래요. 아,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고 난 사돈어른 생신이라 선물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아들이라는 놈이 나를 몹시 나쁜 인간 취급하는 것 같아서 어디에서 하는지 알려주면 제가 조용히 참석하고 선물만 전해드릴게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약간 권위적으로 함부로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나오며 화해도 하고 싶고 선물도 주고 싶다고 하니 그 말을 믿은 거죠. 그러면서 칠순잔치를 여는 식당의 주소를 알려준 거예요. 시어머니는 뭐 애초에 화해고 선물이고 그럴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아들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었던 건데 칠순잔치를 고급 음식점에서 한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열이라도 받았나 봐요. 아니요, 어머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말을 한 적도 없는데요. 아오, 진짜 무슨 황소가 뿔난 것처럼 제게 와다다 달려오셨는데 제 뺨을 그냥 있는 대로 확 갈겨 버리셨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대처를 하지 못했고 친정 어머니께서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우리 아이는 엄마 하면서 놀래가지고 달려왔어요. 남편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전부 얼음이 되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조리하는데 시어머니가 찢어지게 내뱉으셨어요. 이 비싼 집에서만 하는 판 활짝 벌리면서 시장에서도 서는 가게가 망하거나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감히 우리 아들이 고급 음식점에서 재취업한 지 얼마나 됐냐며 그 인연이 정말 돈을 쓰는 것을 보아 우리 아들이 또 이혼을 당해봐야 제정신을 차리겠다며 집어채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가 어디 쓸데없는 소리 하냐며 이렇게 비싼 음식점에서 당신의 어머니 칠순잔치를 열면서 정말 얻어맞았다는 순간 별이 번쩍 보인 그 순간에 제가 상당히 당황하여 말도 못하고 뺨만 만지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놀라서 대신 화를 내며 안저게 뭐야.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할 때 어떡하겠냐. 이러한 예의 없는 행동하다가 어떻게 할래. 이거 하다간 다른 사람들도 다 봐서 어떡해.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하더니 이제 아이고 조용히 해라. 어머니 호법이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취급이나 당하면서 저가의 돈이 빨리는 주제에 이혼해야 이혼 내 아들이 이런 등신 같은 짓을 하는 것은 돈 더 못 본다. 이혼해야 하는데 엄마가 혼자 자리가 좋은데 알아봤다. 격리로 일하는 아가씨인데 이혼은 했다지만 애는 없다더라. 저런 백수년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이혼해야 해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 이혼하지 뭐. 우리 엄마 보는 앞에서 내 뺨을 칠 짓을 했어. 이혼해야 해. 그래 뭐 잘났다고 큰 소리야. 뺨 맞을 짓을 했지. 어이가 집이 얼마짜리인데 내가 홀에 가서 물어보니까 1인식 대가 18만 원짜리인데 아고 어이구야. 우리 아들 등골 다 빨아먹기 전에 내가 빼내야 해. 감히 우리 아들 호구지? 그해 내가 사람이냐? 응, 그 말에 남편이 필사적으로 시어머니의 입을 막기 위해 안달난 사람처럼 그렸어요. 시어머니가 이거 놓으라면서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 부모니 이모까지 전부 팔짱을 끼고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사별을 했지만 이모는 이혼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사실은 이모부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것이었어요. 이모부는 이혼하면서 이모에게 집도 주고 재산 전부를 넘겨주었거든요. 본인은 진정한 사람을 찾아가기로 했다면서요. 이모부는 가진 것 하나 없이 상관없이의 미래를 꿈꾸며 빈털터리가 되고 저랑 친정부모님도 함께여서 방해하고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이모부가 해주신 집에서 이모와 함께 살았는데 어쨌든 이모부가 파산하여 가난해지자 상간녀가 이모부와 함께 살 수 없다며 거짓말을 하고 도망쳤어요.
이모부는 이혼 후 5년이 지난 뒤 후회하여 이모에게 울며 빌었지만 우리 이모는 당시 바쁘게 사는 중이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후 이모부는 누구에게도 정을 붙일 수 없어 혼자 살았고 3년 전에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모부가 운영하던 식당을 이모에게 속죄의 의미로 넘겨주었던 곳인데 뜻밖에도 식당 운영을 하게 되었고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식당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적응하여 반찬 가게로 전환한 후 친정 어머니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매출이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굿이라도 해보려고 무당을 부른 것 같아요. 찾아갔더니 그 무당이 그러더래요. 우리 이모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고 예전에 식당 차렸다가 망했던 것도 이모 명의였어요.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친정 엄마의 명의로 바꾸자마자 매출이 쭉쭉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때 당시에 남편도 권고 사직을 당했는데 친정엄마와 이모는 식당 매출이 막 올라가니까 유통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신 거죠. 운영을 하던 식당이 한정집이었는데 밀키트 같은 걸 만들어서 팔자 생각을 했고 콧이 국이 딱 터지면서 밀키트 장사가 무척이나 잘 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공고사직당해서 집에서 놀고 있는 남편에게 밀키트 사업을 맡기게 된 것이었고요. 시어머니는 연락 끊고 살았으니까 이걸 전부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거고요. 남편이 취직을 했다는 사실만 전해 들은 거죠. 거기다가 일부러 숨긴 것도 있긴. 우리 집이 반찬 가게 하는 때에는 했다가는 해서는 안 되어서는 시어머니가 맨날 털러 갔잖아. 시어머니에게 말하면 맨날 식당에서 공짜 밥 먹으러 올 것 같고 밀키트를 내놓으라고 할 것 같아서 비밀로 했었죠. 정말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분명히 연락도 하지 말고 지내자고 했잖아. 지금처럼 그 악만 서로 전해지고 지내자고. 이게 전부 사돈의 것이라고. 밀키트 사업이라는 것도 사돈이 하는 것인데 내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장모님의 이름으로 된 사업체만 내가 맡아서 하고 있어. 장모님이 월급도 많이 주신다고 은혜를 내가 얼마나 받았는데 엄마가 초를 쳐 내가 부끄러워 죽겠어. 정말 이혼할 거예요. 이혼하라고 했으니까 어디 갔다 온 장남을 데리고 금이나 옥이나 새 장가를 보내서 잘 먹고 잘 사시던 그 말에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면서 여태까지 자기는 잘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엄마랑 인연을 끊고 살 수 있다면 제발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제게 분을 푸시기 전까지 계속 때리는데 시어머니는 기겁을 해서 남편을 말리면서 우리 아들은 어떡하지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뿌리친 뒤에도 엄마가 뭘 잘했다고 말을 걸음과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남편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하니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나는 앞으로는 남녀 사이의 관계처럼 생각하고 살겠다고 했죠. 제 눈앞에 그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눈앞에 그가 나타나는 순간 당신 아들과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이 확신됩니다. 그런 의도를 갖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이해해줘야 해요. 만약 자식을 생각한다면 이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는 이전에 경험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저 내 방식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싹싹 빌고 있는데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3년 전에 다리를 다쳤을 때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의 뒷수습을 하러 갔다가 막말을 하고 아주 포근한 대우를 받았던 일을 녹음했다고 합니다. 이 녹음 파일들은 잘 들릴 거예요. 우리 딸이 이혼할 때 이 파일을 전부 증거로 제출해서 위자료를 요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사색을 하면서 친정어머니를 굉장히 닮았다고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인연을 끊겠다는 소식에 아무런 반응 없이 이야기하니까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직원들을 부르고 식당에 시어머니를 데리러 갔습니다. 밖으로 내쫓겼고 엉망진창이었지만 쓸데없는 것은 잔치는 예정대로 진행했어요. 우리 엄마는 잔치 내내 남편한테 엄청 욕을 했어요. 내 눈앞에서 내 딸이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참았지만 시원치 않아요. 자, 울고 싶어 해도 우는 것은 참아야죠.
알았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어떤 체면이 있어서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연락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아들도 연락 안 받고, 나도 안 받고, 손주 얼굴도 못 보고. 때로는 집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러브레터인 줄 알았으니까요. 잘못을 한번 인정하게끔 요구하지만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집 고급 식당에서 열리기로 했던데 빌어뒀어서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아 다 불태웠더니 굉장히 잘 탔어요. 우리 남편은 이혼할 작정이다. 이야기라도 꺼낼까 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제 눈치 살살 보면서 살면서요. 이제야 모든 게 바로 잡힌 느낌이 들어서 저도 조용히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또 무슨 짓을 하면 그때는 완벽하게 이혼하겠어요. 재미난 제 이야기 다시 한번 더 들려드리러 오겠습니다. 물론 그때가 올지라도 잘 되지 않겠지만 그때까지 다들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